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합성 반응식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자 이렇게. 그런데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광합성 세균이 등장했대. 그것이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세균이라는 것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생겼다. 남세균이라는 게 생겨서 그럼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얘네들이 광합성을 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하겠지? 이제 광합성을 했으니까 산소가 나오잖아요. 남자균에서 산소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성됐고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해. 그 대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커지면서 산소를 이용한 다양한 세포 호흡을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호흡을 하는 다양한 다양한 뭐가 생겼다? 생명체가 생겼다. 세포호흡을 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생겼다 이거예요. 자, 남세균이라고 하는 광합성하는 것이 생겼어요. 광합성하는 애가. 그럼 광합성하면 산소가 생기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는 산소를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다양한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겼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산소에 의해서 오존층이 형성된 거예요. 오존층. 여기서 산소가 생겼잖아요. 이 산소가 중한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된 이 산소 원자에 의해서 오존이 생성돼요. 이 오존이야. 오존층이 형성됐다. 뭐를 차단해 주냐면 햇빛에서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 주겠지.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그전까지는 유해 자외선에 의해서 육지의 생물이 살면 유해 자외선에 의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살았어. 바닷속에 살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육상 생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육상. 그러니까 남세균이 생겨서 광합성이 생겨서 산소가 생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하고 포당을 이용하는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많이 생겼고 또 오존층도 형성됐어요. 얘네들 이렇게 해서 오존이 생겼어요.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얘가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 거야. 이거 쓸까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서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하자고요.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다. 그거를 우리 교과서는 남세균부터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답을 찾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변별력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근데 나는 안 읽어봤어. 그럼 떨어집니다. 꼭 읽어보고 해. 자, 지울게요. 그다음에 화석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물질이 석탄, 수소로 돼 있다. 뭐 수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석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얘네들이 화석연료가 연소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우리가 이제 오늘 메테인가스 같은 것들을 천연가스 이렇게 LNG 이렇게 돼요. 메테인가스가 천연가스의 주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소하잖아. 이렇게 연소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나와. 아? 여기서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 1이고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려면 저거 반만큼 나오겠죠. 수소가. 그치? 그래 수소 원자가 4개가 됐잖아. 그리고 산소가 2개, 여기서 산소 원자 4개가 되니까 여기다 2자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워낙 자주 나와. 워낙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탄소가 X개 있고 H가 Y개 있다고 봐봐. 있으면 이제 시간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40분 동안에 2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 싸움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4분의 Y의 5초. 이산화탄소가 요것만큼 나온다 했잖아. X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의 반만큼 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Y의 H2가 나와요. 그래서 요 개수는 X 더하기 4분의 Y. 요거 산수의 개수는, 산수의 개수가 1이잖아? 수소가 4니까 4분의 Y니까 1이지. 1 더하기 1에서 2잖아, 개수가. 그렇지? 이걸 다 쓰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욕심내서 요거의 반응식을, 개수를 이렇게까지 쓰는 것도 한번 방학 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걸 한번 정도 인식해놔봐. 그럼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빨리 했고 이 정도는 빨리 개수 맞추고 다른 거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시간 확보가 되면 그만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탄소 3개, 수소 8개 있어. 이게 프로페인이야. 프로페인이면 반응식을 안 써도 산소의 개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3 더하기 4분의 8이잖아. 3 더하기 4분의 8. 산소의 개수는 5가 되겠지. 이렇게. 5. 3에 CO2에 4에 H2.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쭉 써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써나갈 수 있도록 연습이 되면 그만큼 빨라지는 거고 그만큼 시간 확보가 더 되기 때문에 생각을 요하는 문제에서 엄청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개수를 막 이렇게 해서 맞추고 하다 보면 이렇게 당연히 맞춰야 될 것들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갈게요. 그래서 화석연료는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열이 나오겠죠. 여기도 열 나오고, 열과 빛이 나오겠죠. 연소니까. 열을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를 이용해서 인류는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추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음식물을 익혀 먹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화석연료인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관을 발명해서 산업과 격전을 발달하게 됐다. 정도.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하는데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서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처음부터 막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빨라지게. 꾸준히 진로 선생님이 시간 안 돼서 지금 7차식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나중에 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100%씩 하는 거니까. 철의 재력.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된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철광석 산화철을 얘기하는 거야. 산소를 떼어내어 순산철을 얻는 것을 재련이라고. 재련이라는 말을 철의 재련이라고 했잖아요. 재련이라는 것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어 순산철을 얻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죠? Fe2O, O3. 여기 산소가 달라붙어 있다고? 저걸 떼겠다는 거예요. 좀 가릴 수 있으니까 옆쪽에서 쓸까요? 옆쪽에 쓰면 좀 나아요, 시선이? 땡들이 여기 F2O3 산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야. 얘네들한테는 산소를 떼내야 되잖아요. 산소를 떼내면 여기서 일산화탄소를 보여요.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느냐면 이산화탄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야.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데 산소를 조금만 줘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된 거야. 막 산소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산소 주세요. 막 산소도 보면 막 이리 와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산소 있잖아. 이 산소마저도
일산화탄소를 너이씨 이러면 해서 얘를 빼죠. 여기 세 개 있으니까 얘를 또 세 개가 가요. 세 개가 가면 여기서 철이 얘 그 적극성에 뺏겨버리고 마는 거야. 철이 뺏기고 자기는 이렇게 철만 덩그러니 남게 되고 얘는 뺏어와서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담배 피던 시절도 있었어요. 할 거 없을 때. 지금은 담배 안 펴도 할 게 많잖아요. 게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좀 싸가지 없거나 보면 싸가지 없는 걸 펴낼 수가 없어. 뭐,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이 그 담배를 막 피워오는 거예요. 할 게 없거든. 그러면 피면 겉에는 빨갛게 타들어가는데 속에도 타들어가잖아요. 담배 속에 타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내가 그애를 흡입을 하는 거야. 흡입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막 찾아내야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막 운반하잖아요. 저 산소, 그 헤모글로빈 산소 공급을 하려면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하는 데가 우리 뇌거든요. 뇌인데 막 산소, 이렇게 뺏어가는 거야.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지. 멍청해지는 거야. 핑 돌면서 산소 공급해야 되니까 멍청해지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핑 돌아, 아이씨, 멍청해지네? 이러면서. 근데 이거 자꾸 피잖아? 이제 멍청해져가지고 더 이상 멍청해지지도 않아요. 핑 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 멍청해진 거야. 자체가, 그 아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요즘에는 어른들 투표가 안 하죠. 어른들도 안 해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일산화탄소가 그 정도로 산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하고 일산화탄소의 반응성을 비교해봐라.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 해야 돼? 일산화탄소가 반응성이 큰 거야. 산소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알죠? 그것들까지. 그래서 이것을 산화철에서 철만 남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를 철의 재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방식 기억해야 돼. 산화는 발언하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세 가지 방식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야. 화학이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줬다고 화학 입장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화학이 나는 너희들한테 인류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쳤어. 뭐가 있었어? 광합성 있었지? 광합성.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있었지? 그 다음에 철의 재현.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광합성, 화성연료연소, 철의 재현, 광합성 반응 집에 가서 써봐. 왜 써보고 화성연료 연소는 산소 X개에 수소 Y개가 있으면 산소는 X 더하기 4분의 Y에 O2에 X에 CO2에 그 다음에 2분의 Y에 H2O야. 이렇게 써봐. 알지?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반응식. 저거를 막 반응식을 쭉쭉쭉쭉 써나간다? 어이씨, 쟤좀 하는데? 이렇게. 그럼 시험 보고 나면 애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어. 야, 이거 맞는 거야? 나도 몰라. 최대 대량. 일산화탄소. 산소 엄청 좋아하는 애. 그치? 산소 엄청 좋아하는 애. 일산화탄소를 즐기려고 멍청이들이 하는지 크면 조금 있으면 멍청이가 돼서 띵 하는 것도 없어진다. 할 필요가 없다. 한번 써봐요. 그런데 저 세 가지 반응식에서 있지. 세 가지 반응식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광합성 반응. 여기서 광합성 반응에서 산소 나오지? 산소 나오지?
그 다음에 철의 재련에서 산소를 뗐다 붙였다 막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죠. 떼고 붙이고 막 이거를 경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화석연료 연소는 당연히 연소할 때 산소가 필요했고 철의 재련은 산소를 떼고 붙이고의 문제잖아요. 지금 산소를 떼고 붙이고의 문제니까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야. 그러면 모두 산소가 반응하는 반응, 이처럼 산소가 이동하는 반응, 산소, 이처럼 산소가 이동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산화하는 반응이라 한다. 반응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가 지금 다 산소가 떨어졌다 붙었다 산소를 가지고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반응들을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그 반응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산화하는 반응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정리할 때 여러분들 정리할 때 막 흐림책을 막 씁니다. 지금 연습할 때 지금은 메모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이걸 정리해 놓고 볼 거야. 앞으로 내 학습자료도 만들어 놓고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정자로 깨끗하게 써버렸었어요. 그리고 색 볼펜을 적당히 섞어서 써버렸었어요. 깨끗하게 글씨를 써버렸어야 내 머릿속에 남아요. 이렇게 쓰지. 나중에 읽으려고 나도 못 읽어. 그러면 안 돼. 깨끗하게 정제하고. 그리고 글씨 쓰는 거를 뭐 귀찮아하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 끝까지 완성하는 문장으로 써버릇하는 거지. 좋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응들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산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화. 그래서 그럼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다 알아. 그지? 알고 있어도 이렇게 써봐. 그래서 산소를 얻는다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 이렇게 있어. 환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반응들 산화불이 있는데 산화불이라고 있는데 로마자 2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로마자 2가 있으면 산화불이 하면 산소가 달라붙는 걸 산화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CU2O 이렇게도 쓰는 게 있어. 산화불이. 이것도 산화불이고 이것도 산화불이지. 그치? 산소부터 산화불인데 그러면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인 거 알죠? 마이너스 2. 우리가 이온결합식에서. 그런데 약분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구리가 플러스 2가를 작용했다는 얘기잖아. 이거 되니? 여기서 CU2O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약분이 안 됐어. 산소권만 늘었어. 그럼 얘는 뭐 했었어? 1했었지, 구리가. 그래, CU2O가 되잖아. 이온결합식에서. 그러니까 구리가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소하고 얘 E- 이렇게 만났을 때 CU2 되는 게 됐지? 그러니까 구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로마자로 2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되면 로마자로 2라고 붙이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한글을 썼을 때 산화구를 이렇게 놓으면 밑에 건지 위에 건지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로마자로 표시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이런 반응.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산소를 섞어 가열하면 붉은색의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걸 그대로 한번 써보면 여기서 검은색의 산화구리 CU 로마자 2니까 CU5야. CU5. 그렇죠? CU.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탄소를 섞었다는 거예요. 탄소를 섞어 가열했더니 때에 따라서는 일산화탄소를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일산화탄소 갖다 넣으면 일산화탄소 산소만 보면 막 나이 치러내잖아. 여기 산소 있잖아. 그렇지? 여기는 그냥 탄소만 갖다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탄소만 갖다 넣는 거야. 지금. 그렇게 했더니 뭐가 생겼다? 왜냐면 가열했더니 붉은색 분이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 이렇게 나와. 이산화탄소. 그러면 CO2가 됐으니까 여기다 이자를 붙여줘야 분위기가 산소수가 맞고 여기다가 이자를 붙여줘서 이렇게 해야 기회수가 완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환을 얘기할 때는 있지 화학반응식 있으면 이쪽 것만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이 뒤에 거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에 것만 가지고 산화하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보면 여기서 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구리가 산소를 잃었네. 얘는 산소를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산소를 잃어서 환원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환원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환원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구리가 검은색 산화구리라고 했더니 얘는 검은색이 되나? 검은색. 이렇게 주어지는 산화구리가 검은색이었고, 여기서 구리는 붉은색이구나. 구리선 보면 붉은색으로 하잖아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요. 자, 저렇게 주어진 것대로 지금 우리는 산소를 잃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우리 1학년 국가에서 문제 여기저기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림도, 이 방식도 한번 보면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수능에서 내가 등급을 결정짓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순간 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지금은 내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능 등급 결정은 후반기. 일주일만 잘 참고 나오면 수능형 문제까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 야,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 겉불꽃에 넣어서 가해서 가해한 구리판을 다시 속불꽃에 넣었다. 야, 알코올 램프에 속불꽃하고 겉불꽃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거야. 겉에는 산소가 풍부하잖아. 산소가 풍부한데 속에 들어가면 산소 왔어? 다녀와요. 그건 중요한 거지. 응? 응. 소불꽃이잖아. 그러면 그 산소가 부족한 거야. 담배도 겉에는 빨갛게 산소가 충분하니까 막 타는데 속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에 타들어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유산산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소불꽃에는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바깥에 있는 산소를 끌어오지 못하니까 유산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불꽃이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산화탄소가 이 속에 있다. 속불꽃에는. 겉불꽃에는 일산화탄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지? 그 차이야. 속불꽃 하면 일산화탄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다. 그래서
가에서 이렇게 나와서 불이판이 검은색으로 변했대. 겉불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므로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대. 야, 지금 구리가 붉은색이었지? 붉은색 구리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얘가 CuO가 됐대. CuO. 검은색. 이거 검은색. 요거 붉은색.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얻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산소를 얻었어요. 우리도 보니까 산소를 얻었어. 그래서 둘이가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가 산화됐다. 밑에 거 보니까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은 CuO겠지? 이렇게 검게 변한 구리판이 CuO일 거야. CO. CO. 다시 구리판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대. 괜찮았는데 속불꽃에 넣었다는 거야. 나는 속불꽃에 넣었잖아. 나의 속불꽃에 넣었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다고 봐야 되면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하고 있다. 여기서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했다. 일산화탄소 약의 성질 알지? 일산화탄소 성격 알지? 굉장하네, 이제. 산소만 보면 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에 있던 산소를 제가 뺏어서 이산화탄소를 변해버리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뭐 개수 맞출 것도 없지. 저쪽 산소만 빼서 CO2가 된 거니까. 그치? 개수 다 맞았잖아. 하는 점에 산소 혼자서 그걸 다 만난 거야. 그럼 얘가 검은색, 검은색. 얘가 붉은색. 몇 분만 해보면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산소를 잃었어. 얘는 산소를 얻었어. 얘는 산화. 얘는 환호. 이렇게. 여기서는 산소를 잃은 애도 있고 산소를 얻은 애도 딱 보이잖아. 어떻게 보이는데 위에 반응식에서 봤더니 산소를 얻은 애는 보이는데 산소를 잃은 애는 누가 잃으나? 이걸 보면 산소가 산소를 잃었나? O2가 산소를 잃었나? O2가 산소를 잃었나? 여기 조금 얄꾸리하지 지금. 뭔가 지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을 새롭게 정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하고 여기서는 어쨌든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거든. 누가 산소를 잃었잖아? 그럼 누군가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한 반응 그룹 안에서 얘가 산소를 얻었으면 산소를 잃은 애가 분명히 있는데 누가 있느냐? 그 옆에 또 있어요. 우리 1학년과에서는 1학년까지 있거든. A하고 B가 있어서 C하고 D가 된다고 하면 산화하는 얘네들한테만 찾으라고 했지? 이쪽에서 산화하는 찾는 게 아니야. 다는 전 애들.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됐으면 얘가 산소를 얻었잖아. 그럼 이 중에서 산소를 누가 잃었냐면 얘가 잃은 거 옆에 애가. 산화하는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누구 돈을 음, 내가 누구를 이 표현하기 그러네. 내가 누구를 이렇게 꼴만 이렇게 때렸어. 그럼 누구 맞으면 이겨야 돼. 내가 분명히 때렸는데 맞으면 아무도 없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내가 때렸어. 그러면 누군가는 맞으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그냥 예를 주지 않아요. 돈을 훔쳤어. 그 돈을 잃어버린 애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동시에 있어. 내가 훔쳤으면 잃어버린 애가 있네. 그래서 그 옆에 애가 하는 거야. 우리는 두 개, 반응법칙 두 개밖에 없어. 두 개짜리만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하나가 상하된 게 명확해. 그럼 옆에는 잘 모르겠어도 하는데 써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A하고 B하고 C가 반응해서 D가 되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산화될 때. 그럼 어떤 놈이 산화된 거야, 이거? 어떤 놈이 산화된 거야? 이걸 따지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복잡하지?
이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4시간 줄지 않을 거야. 이제 근데 이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면 3개짜리 나와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얘가 이런데 이렇게 되는 게 보인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두 개짜리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여기서 나와.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 이렇게 나와요. 핵물질이 산소를 잃고 환원되면 다른 물질이 그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므로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소 원자가 얘 있지, 얘가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소가 환원됐다, 일단은. 이게 산화된 게 명확하잖아, 지금? 산화된 게 명확하면 이게 환원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런데 방식을 조금 더 쓰고 이해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게 환원됐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게 산화됐으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이때부터 없이 그냥 환원됐다고 그래.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간다. 자, 산화하는 반응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이 뭔가 약간 깨름직하게 하고 가는 거지. 그냥 환원이라 그래. 이게 산화됐으니까 그냥 이걸 환원됐다고 그래.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그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 산화하는 반응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설명이 지금 산수만 가지고 얘기할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 이렇게. 뭐, 그렇죠. 그 추상적에서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 이거 좀 써봐.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오늘 이번 시간에 전자, 전자의 탄생. 수업 시간에 본 적 있어요. 전자, 탄생이라기보다는 전자의 해방이라고 할까? 전자의 해방. 전자가 어떻게 해방됐냐? 여기다가 전자의 해방. 세대 아무도 이렇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전자의 해방.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전자가. 어느 때 전자는 있지? 어떤 원자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뭐 이렇게 궤도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얘네들 전자가 해방이 되냐면 이런 때 금속이 녹을 때 있죠. 금속이 녹을 때, 금속이 녹을 때 전자는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디에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막 연구하는 거야. 선생님. 30년 연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선생님 교육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떠나고
하기 싫어, 선생님. 지금, 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박. 금속이 녹을 때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금속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속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온으로 표시하는, 이온으로 표시하는 거지. 이온으로 나타내면, 녹았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오늘, 오늘 가서 이런 거예요. 금속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속이야. 여기 금속이 있어. 이렇게 금속이 있어. 눈에 보이잖아, 얘는. 그럼 얘는 녹은 게 아니지, 지금. 녹지 않을 수도 있지. 예. 그러면, 녹으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금속이 녹았어. 소금이 녹았어, 물에. 그러면, 소금이 NaCl인데. NaCl 때는 보이지, 덩어리 때는. 그런데, 녹은 소금 물 속에서는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온이면 보이잖아, 녹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온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지금 얘는 우리가 체구 바깥에 전자가 12개 있었으면, 12개 있었으면 첫 번째 값부터 두 번째 값부터 뭐 이렇게 우리 했던 거 생각나지? 그래서 2개, 8개, 2개가 있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에 지금 여기 핵이 얘네들 잡고 있잖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잖아. 핵素양성자가 2개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 2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떨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어. 전자 2개를. 이렇게. 그러면 전자 2개가 나온 거야. 얘 입장에서는 마그네슘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 잃었으면 실제로는 우리는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실제는. 일상에서는 녹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녹았어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에 나트륨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지금? 녹기 전이니까 눈에 보이는 애야. 그렇지? 그럼 어떤 이유로 녹았대? 어떤 이유로 녹았다는 의미는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잃었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녹았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화학에서는. 녹았대. 그럼 녹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전자를? 잃었다는 거야,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이랬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안 하니까 어려웠던 거야. 음, 알루미늄. 알루미늄 13조 개 있는 거 기억하네? 그럼 최고 바깥에 전자 몇 개 있어, 걔는? 3개 있지? 그럼 전자 3개를 잃어. 그러면 전자 3개를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뭐라고, 알루미늄이 녹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상에서는. 알았지? 야, 소금이 녹았어. 하면, 소금이 이온화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엄마가, 야, 저기, 긴장하게 소금 좀 녹여. 그러면, 아, 엄마, 이온화시키라는 말씀이시죠? 아, 얼마나 기특할까, 엄마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 지금, 금속이야. 금속.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눈에 보여?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 그래? 금속 이온이야.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래? 전자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는 우리 어른들은 슬기롭게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래? 녹았다. 이렇게 한다고. 녹았다. 금속이 녹았다. 뭐가 녹았어? 금속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녹았다. 그런데 우리는 금속이 금속 예를 들어서 전자를 자유롭게 해줬어. 전자를 잃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학업할 때는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좋아. 왜냐면 와닿거든. 여러 가지들이 화학이라는 것들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있다가 녹았다가 했다가 어떤 때는 막 이온이 나왔다고 했다가 막 어떤 때는 전자를 잃었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씨 무슨 뭐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를 안 하면 그 헷갈린 채로 다음 게 또 뭐가 또 헷갈리는 말이 또 있네. 걔하고 또 중복돼가지고 여기도 헷갈렸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얘는 또 헷갈리는 말이야. 이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또 헷갈리는 말 다음 단에서 또 헷갈리는 말을 또 다른 거 또 해. 그럼 화학 전체가 다 헷갈리는 거야. 에이씨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나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 지금 시간까지 잠자고 엎어져서 있는 것보다 훨씬 이게 재밌잖아. 일어나서 유튜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 재미가 훨씬 낫지 않냐? 내 미래가 보이고 그렇잖아. 미래 배우자도 보이잖아. 내 배우자. 정말 내 배우자 어디서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어째 이불 속에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그런 새끼가 이제 물질이 전자를 잃는다. 그런 것은 보통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금속들이겠지. 어쨌든 또 가보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지금까지 걸 가지고 중요하니까 색깔 있는 걸 써서 중요하니까 마그네슘 있어. 마그네슘 있고 이렇게 있어. 얘는 이미 녹아있지. 얘는 녹아있어. 얘는 안 녹아있지. 그런데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안정이 되고 싶어. 이온이 돼야 안정한 거 기억하니? 옥텟 기준을 만족하잖아. 이온이 되면. 그러니까 얘는 안정이 돼 있지 지금. 안정이 돼 있는데 내가 안정이 되고 싶다는 거야. 둘 다 안정이 있지. 어차피 경쟁해. 경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정을 뺏어야 내가 안정이 돼. 참 슬픈 거야. 같이 안정이 좀 좋은데 누군가의 안정을 뺏어서 내가 안정이 돼. 그럼 굉장한 거야. 금속의 반응성 서열 있지. 이거 지금 외우라고 했어. 이렇게 되잖아. 불이 있지, 여기 있지, 불이. 이쪽으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크고 안정한 거지. 안정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불이를 봤을 때 마그네슘이 더 안정하기가 쉬운 애잖아.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그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큰 애예요. 불이보다. 씨, 내가 안정해질 거야. 너 불이야? 너 내가 안정해질 거야. 그런데 제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큰 애기 때문에 전자를 양육해서 쉬운 애기 때문에 불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불이가 섭출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었다. 뭐예요? 전자 잃었으면 산화됐다. 불이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하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저렇게 넣으니까 헷갈리잖아. 이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봐봐. 마그네슘 있었어. 마그네슘. 이거를 꼭 연습해야 돼요. 꼭 연습해야 돼. 마그네슘 있었어. 마그네슘이
전자를 내놨지. 방에서 전자를 내놨어요. 녹았어. 그러면 이제는 전자의 흐름을 전자가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또 만나야 돼요, 전자는. 그러면 얘 있어. 아니지, 불이. 전자를 잃은 애가 있었잖아. 잃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출됐다라고 얘기해요. 녹아있던 것이 석출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불이 이온이 전자를 얻었지. 그래서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보잖아. 누가 산화됐어? 마그네슘이요. 잘 얘기했어. 누가 하는데는 불이요. 쉽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어요. 불이가 아니라 불이 이온이. 다시 다시. 저 반응 보면서 누가 산화됐니? 마그네슘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누가 환원됐니? 불이요. 틀렸다는 거야. 불이가 전자를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전자를 얻었어. 불이 이온이라는 사실 꼭, 꼭 얘기해. 이온이라는 사실. 알았지? 불이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불이로 석출된 것이지 불이가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그잖아? 이게 수학에서 이게 등호야, 등호.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지잖아. 더하면 마그네슘하고 구리 이온만 저기서 이렇게 써지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그네슘 이온과 구리가 써졌잖아. 이 두 개의 반응식을 하나로 쓴 거야. 알았지? 두 개의 반응식을 하나로 쓴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전자를 읽고 하는 게 전자가 보이지 않잖아. 마그네슘에서 나와서 구리 이온으로 들어가서 구리가 석출돼 나온 거야. 그렇게 이해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걸 관적 반응이라고 하거든. 산화 관적 반응, 환원 관적 반응. 반씩 쓴 거잖아. 합해 쓰지 않고. 요 반응식을 기억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했던 산소를 잃고 얻고 하는 것들은 반응식을 보면 산소가 눈에 보이니까 보이잖아. 이거 변별력이 없지. 그런데 전자는 보이지 않지. 여기서 반응식에서 보면.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야.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 이거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사실들을 강구하고 이번 시간에 한 것들을 연습 안 해놓고 내일 왔지? 뭘 주말에 하지? 이러고 내일 오지? 그럼 내일 또 이제 헷갈리는 게 누적돼가지고 수요일 날쯤 되잖아. 가지 뭐 할까? 아침에 이렇게 돼버려. 아이씨, 가자. 영상 본다고 하자.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 자, 극복하게 말해. 이거 극복하게 말해. 잠을 일찍 자요. 초저녁부터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선생님, 요새 짱, 어떤 때는 뭐 7시부터 자요. 그러면, 이제 뭐 시끄러워. 일어나면, 아니, 왜 애들 안 자고 이러고 있냐고 보면, 10시야. 난 다 자.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책 보고, 이렇게 식구들한테 짜고, 잔소리하고, 피곤하게 지내게 되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자. 이거, 나오는 게 지금 정해져 있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연습을 꾸준히 해놓으면 다른 것도 되게 돼 있거든. 이거 봐봐. 무게 반응식, 어, 불이와 질산은
이렇게 있어. 자, 불의와 질산. 여기서는 질산은 수용액이야.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이라는 얘기는 질산은이 물에 녹았다. 이런.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러면 물에 녹은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은이 AgNO3, AgNO3 수용액, 선생님 그냥 숫자를 쓸게요. 수용액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은, 이온, 수용액, NO3 수용액. 네, NO3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알죠? 그러니까 은도 잘 모르지만 플러스 1인 거 알겠지? NO3 마이너스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은이 플러스 1가는 것도 알겠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반응하는 것은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야. 금속들끼리, 금속과 금속 이온들끼리의 전자를 주고받는 일에 경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우리 녹아있다는 얘기죠. 우리 녹아있다. 어떤 용액 속에 우리 녹아있는데 불이하고 은의 반응성을 비교해봐. 누가 반응성이 큰지. 불이하고 은. 불이가 크죠. 불이가 커요. 불이가 크니까 전자를 내주기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았어. 불이가 녹아. 불이가 녹으면 전자가 자유로워졌지. 자유로운 전자가 얘한테 가는 거야. 얘한테 가서 전자 몇 개가 나왔어, 얘는? 두 개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전자 하나만 받으면 이렇게 음도 섭질되는데 두 개를 받아서 은 두 개가 섭질돼 나와요. 전자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내줬구나.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선언이 됐다는 얘기고. 네. 누가 산화됐어? 둘이가 산화됐어요. 누가 환원됐어? 은? 이온이 환원됐어요. 꼭 얘기해버려야 된다. 은, 이온이 환원됐어요. 근데 반쪽 반응으로 써봐야 된다 했잖아. 불이가 있었어. 불이가 이렇게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줬다 이거야. 그러면 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은 이온이 있었죠. 은 이온이 있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속출됐다 이거예요. 그럼 몇 개가 전자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가 돼서 은 두 개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섭출이 됐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하나 반쪽 반응, 그리고 하나 반쪽 반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산화 반쪽 반응, 하는 반쪽 반응. 그래서 더해보면 전자가 없어져서 이렇게 요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꼭 기억해놔. 다른 거 나오지도 않아. 그냥 진짜 똑같은 반응이 나와. 똑같은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밑에 거는 황산구리 수용액이야. 황산구리 수용액 구리가 있다. 이게. 황산이 SO4 E- 우리가 선생님 외워달라고 했었지. SO4 E-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리가 E 플러스인 것도 구리가 주기율표상은 우리가 주기율표 외운 거에서 구리 나오진 않잖아. 하지만 외워야 돼요. 그거 구리 E 플러스라는 거. 황산구리 CuSO4라는 걸 알면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황산구리 속에서 저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냥 지워볼게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지금 아연이 금속이 있고 구리가 녹아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연판이 이렇게 있고 구리가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구리가 녹아있어서 그런데 아연이 녹았고 구리가 섭취됐다.
섭출됐다라고 해야 되나? 녹아 있는 것이 섭출됐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얘기 하나 해볼게. 물에 흰색 설탕을 녹였어요. 흰색 설탕을 녹였다. 25도씨에서 흰색 설탕을 녹였더니, 저었더니 밑에 안 녹고 가라앉아 있는 게 생겼어. 가라앉아 있는 게 생겼어. 그러면 이 용액은, 용액만 봤을 때는 25도씨에서 포화 용액이지. 그래서 흰색 설탕을 더 넣어도 녹아 들어가지 않겠지. 그럼 저기다 황색 설탕을 넣었어. 황색 설탕을 한 숟가락 갖다 넣으면 요 색깔이 황색으로 변할까? 좀 색깔이 안 변할까? 황색 설탕. 변해요. 황색 설탕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황색 설탕이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 포화형인데 또 녹아 들어갔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흰색 설탕이 8개가 녹아서 포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왜 황색 설탕을 넣었잖아요? 황색 설탕을 넣었더니 2개가 녹아 들어갔어. 그럼 10개가 녹을 수는 없어. 그러면 2개는 여기 있던 것이 2개가 여기로 섭출돼 나온 거야. 섭출돼 나간다. 8개만 녹을 수밖에 없어. 황색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었어. 더 넣고 막 또 저었어. 그때 조금 더 녹아 들어갔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빠져나가든 흰색 설탕이 빠져나가든 어쨌든 흡출돼 나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이가 녹아 있었어. 녹아 있는데 아연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녹아 있던 애는 빠져나가는 거야. 섭출돼 나간다. 알았지? 여기서도 섭출돼 나가는 거야. 섭출돼 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연이 있었어, 금속이 있었어. 아연 금속판이 있었잖아. 금속판 있던 것이 아연이 녹았다 이거야. 녹으면서 뭐 나와? 전자 나오지? 전자 나와. 이걸 산화됐다라고 해야 되냐. 아연이 산화된 거야. 전자 있고. 그럼 여기서 불이 이가 이온이 전자 2개를 버리고 있다가 전자 2개 나오니까 이렇게 받아서 보이지 않던 애가 보이는 애로 보이는 금속으로 속출돼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저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용액에 비커에다가 황산뿌리를 녹여놨잖아요. 녹여놓으면 부리가 없지, 그때는. 부리가 없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나오면 하루 종일 있다가 오면 부리가 빨갛게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 속에. 녹아있던 부리가 섞일 나와가지고. 신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2개가 얘네들 환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환원돼서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거 좀 어렵지만, 이런 반응식 어차피 알아야 돼. 이걸 꼭 좀 가르쳐 달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꼭 이야기를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이 있잖아. 불이 이가이온은 푸른색이야. 푸른색이야. 불이 이가이온이 푸른색이라고.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불이가 선풍기에 나가니까 푸른 색깔이, 용액의 색깔이 점점 더 옅어지는 거예요. 수용액 색깔은. 이제 수용액 색깔은 점점 더 옅어지는 거예요. 얘가 섭출돼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 그림을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뭐 그려볼게. 여러분들 저기를 봐도 돼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좀 우리가 녹아있어. 이 수액 색깔이 푸른색이라고. 푸른색이지. 수액 색깔이 좀 파충류들 있죠. 우리들은 피 색깔이
붉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는 표본은 철분으로 되어 있다. 철분으로. 철이 녹슬면 빨간색인 거 알아요? 목 같은 거 녹슬면 이렇게 해보면 빨간색이 되잖아. 그런데 파충류 같은 것들은 걔네들 헤모글로빈에 불이가 돼 있어. 그래서 산화된 상태. 이건 CU 입가 상태는 푸른색 계통이거든요. 메뚜기라든가 이런 파충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피를 나오게 하면 걔네들은 푸른색을 뜬다고. 걔네들은 우리는 철분을 갖고 있죠. 걔네들 불이가 산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이 그런 거예요. 피 색깔이. 푸른색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아연이라는 금속을 갖다 넣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불이하고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니까 아연이 녹아나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녹았다. 녹으면 아연 이온이 돼서 나올 텐데 나왔고 그러면 전자가 자유로워졌지. 전자 자유로운 애들이 여기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전자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 속에서 막 여기서 자유로워져가지고 전자 두 개가 야 플러스 플러스 부르는 거예요. 플러스 나 자유로워 이렇게 나 오늘 한가해 얼른 와. 그러면 불이가 뭐 대부분 이랬잖아요. 야 알았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가 붉은색 불이가 전자가 여기 있었잖아. 여기 달라붙는다. 여기서 석출되는 거야. 달라붙어가지고 전자가 들어와서 이온이 가서 그래서 불이가 여기서 석출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이언 녹아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에서 은이온이 녹아있었잖아요. 은이온이 여기서 은이온이 뜨는데 여기가 불이가 있었잖아요. 은이온이 뜨는데 불이가 있었다고. 불이가 있었어. 그러면 은하고 불이 두 개가 불이가 반응성이 컸잖아. 그러면 불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녹아 나갔어. 불이 이까지 이렇게 녹아 나갔어. 그럼 전자 몇 개가 자유로워졌어? 두 개가 자유로웠잖아. 그럼 두 개가 자유로웠는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은이 알았어. 가가지고 여기 은이 여기 가서 이렇게 알았어. 얘가 쏙 들어갈 거야. 이제 은 속으로. 그럼 은으로 섭출되라는 거야. 근데 하나 더 가서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녹아나갈 때 얘는 두 개가 섭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용액 속에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니? 두 개가 없어질 때 하나 나오지. 이온수는 감소하겠지. 무슨 알겠어? 이온 두 개가 얘가 가서 두 개를 섭출되잖아. 그때 불이 하나만 나오지. 여기서는 아이언이 하나 나올 때 불이가 하나 섭출돼 나가잖아. 그렇지. 수용액의 이온수는 변해 안 돼. 여기서는 이온수는 변하지 않지. 여기는 이온수는 감소하지. 그치? 수용액의 색깔은 푸른색에서 점점 옅어지겠지. 그렇지? 밀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량이 은하고 구리가 있을 때 은이 원자량이 더 크다고 하면 전자를 읽고 나온 수용액의 밀도는 점점 더 무거워지겠지. 은으로 나가잖아. 은은 녹아 들어가는데 수용액으로 변하잖아. 그러면 은의 밀도가 더 크잖아. 은의 질량이 더 크잖아. 그럼 녹아있는 애들도 더 무겁다고 걔네들이. 그 수용액의 밀도는 점점 더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문제를 만들기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반응식들을 이 그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기 나오면 이런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화장실 안 갔다 오고 싶은데 화장실 자유롭게 그냥 갔다 왔다 하세요. 뭐 참고 있지 말고.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 명이 되는데요. 많이 남았어요, 오늘. 첫날부터.
졸면 안 돼. 지금 애써 나오는데, 여기를 잘 가야 돼. 3일이 매우 중요하고, 3일을 해야 4일차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4일차는 또 중요한 거예요. 3일차도 중요하고 4일차도 중요한 거야. 일주일 내내 중요한 거야. 그럼 중간고사 준비가 반은 됐다고 보면 돼요. 이번 중간고사는 산화하는 반응이 주가 될 거고, 중화 반응은 기말고사가 살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학기 중에 하지 않은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간, 기말,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쉽게 출제하지 않는다 때문에. 김서원, 김효정, 배성은, 조소연, 흥여진, 이승진, 김채연, 문혁준, 강수연, 차하영. 이 시간 올 수 있는데? 아, 갔대요. 최승희, 김시우, 김예은, 박강민, 박강민, 홍현설, 이서연, 최예은, 황희상, 김유라, 정수미, 박세영, 허준서, 이거를 프로그램 간다고 혜성, 070이면 이상한 사람이. 허준서 어디 갔다고? 뭐 프로그램 학교에서 한번 사람다고 우리 학교에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정대? 한정대 또, 지금 한성대 못 들어봐.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미안해. 같이 있죠. 한성대에서 뭐 한다는데? 맞지? 야, 여기 저런 데 있지. 한양대나 서강대나 그 이하로, 아니, 아니, 하지 마. 저기, 인천에 있는 대학이나, 저기, 저, 관악산이나, 여기 안암동에 있는 대학이나, 이 정도 있지. 아, 크게 갖고, 에? 크게 갖고, 독수리라! 빵! 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학교 다닐 때, 집에서 다녀야지, 저기 어디 막, 저기 어디 막, 응? 막 버스 타고 4시간 가고, 그럼 큰일 나지. 안 돼. 아, 하지 마.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럼 괜히 거기 가가지고, 남의 학생들, 차차한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너도 그러니? 그럼 우리 그냥 방 하나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하자. 중간 없고, 여기 너무 죽어. 1년, 그냥 2학년, 4학년, 그게 엉뚱한 데 가서, 이 엄마 아빠 간섭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나름대로 경비 아낀다고, 야, 합치자, 둘이, 이렇게 해서, 뭐, 설마 안 나오면 됐지. 여기 넘어오면 더 지긴다, 이러면서. 안 돼. 갈 생각하지 마.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동네가 조용해. 씨. 그 까고 다니는 놈들은 아무도 없어. 동네. 야, 오늘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지. 오늘 가서 하면 돼. 안 하면 헷갈려. 자,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 지금은 금속과 금속의 반응, 금속의 반응과 서열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어, 선생님 습관돼서 잘 이렇게 반응성 서열이 있어. 이렇게 반응성 서열이 있는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야, 수소는 금속도 아닌데 왜 건방지게 저기들 앉았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 기준이 기준이 됐다. 얘보다 요 반응성이 큰 애들 있지. 이 앞에 있는 애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만 산에 녹아서 산하면 수소이온을 내는 것을 산이라고 하는 거야. 수소이온 있는 걸. 산에 녹아. 얘 이제 산에 녹는데, 그럼 뭐를 내준다는 거야? 녹았다는 거야. 뭐가 자유로웠어? 전자가 자유로워진 거지. 전자가 자유로웠어. 그래서 수소이온이 그 전자를 막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소 기체가 위쪽으로 화살표하잖아요. 기체들은 보통 위쪽으로 화살표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산에 녹아. 아? 쟤네들이 금속의 전자열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산들이. 자유롭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가서, 수소 이온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걔를 받는 거야. 그래서 수소 기체가 나오게 하는 거야. 예. 뒤에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얘도 금속이니까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오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구리는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하면서 보통 금속 이렇게 있어. 금속 이렇게 있어. 금속과 산, 산하면 수소 이온이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하는데 얘네들 얘기야. 그 금속이 얘네들 얘기야. 얘네들 아니야. 수소들 반응성 뒤에 있는 애들은 산에 녹아서 수소기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뭔가 또 발생시키는데 그건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이것만 알아봐.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 이렇게 돼 있어.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판을 넣으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은 산화되고 순수 이온은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환원된다. 이랬거든. 마그네슘을 갖다 넣었어요. 마그네슘을 산, 이 산이야. 얘한테 갖다 넣었더니 마그네슘이 산 속에서 녹았대. 녹으면 이온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럼 이때 전자가 나왔는데 그 전자를 얘네들이 받아서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이렇게 반응식 쓰는 거야. 이렇게 반응식 쓰는데 이제 반적 반응을 나타내 볼게. 금속이 이렇게 녹았어. 전자 두개 나왔다 이거야. 전자 이랬다 이거야. 하나 됐어. 그러면 거기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다가 전자 하나 얻었어. 그럼 수소가 되는데 수소 원자가 되는데 원자는 불안정하니까 또 전자가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받아서 동위결합해서 수소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환원됐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식을 더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써야 돼요. 이렇게 메모하면서 해야 돼. 네? 메모하면서. 연필 쓰고 있어? 그래서 쓰고 있어. 네. 하고 있지? 써야 돼, 하면서. 야, 그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물질이 전자를 또 산화되면 다른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됨으로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 산화하는 반응은 그러면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 자, 그림으로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저 그림 참고해도 돼요. 이렇게 있었어. 거기다 지금 염산에다가 넣었다. 여기 수소염이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마그네슘이 있다.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산에 마그네슘이 녹았다 이거야. 녹아서 마그네슘이 녹아 나왔어. 그럼 전자들이 자유롭게 됐어. 자유로워진 전자들이 여기서 막 부르는 거야. 전자가 막 나가가지고 지가 나가서 꼬리 달고 막 가서 저 금속 이온수, 저 수소 이온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전자들은 얼마나 도도한지 그런 짓을 안 해요. 야, 나 한가해? 나 자유로워? 이렇게 하는 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들이, 어? 그래? 하고 막 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가지 마이너스가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참 어쩜 이렇게 동물들 세계나 물질들 세계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어? 마이너스는 결코 자기가 나가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다는 그 의상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가서 수소가 가서 전자 받아서 있다. 하나 나오면 불안정하니까 두 개가 받아서 수소 기체가 돼서 여기서 기체가 폭을 보고 발생하는 거야 주변에서. 그래서 금속이 녹으면 산에서 녹으면 막 기체가 나와요. 그 기체가 수소 기체야. 하나씩 절개 쓰고 하나 전자를 읽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다.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제 오늘 왕 광합성과 세포 자, 마무리 오늘 마무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광합성 반응 쓰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알았지? 지금 써봐. 쓸 수 있겠어요? 광합성 반응 이산화탄소 이렇게 써야지. 물 써야지. 폴당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세포 저거에 역반응인 것도 떠올라요? 세포 폴당 자꾸 써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산화를 얘기할 수 있다.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볼 때 산소 6개가 산소 12개 하고 있었지. 반응 후에 보니까 산소 6개가 산소 몇 개 하고 있어요. 6개 하고 뭉쳐져 있잖아. 얘네들은 산소 6개가 산소 12개 하고 있다가 반응이 진행되고 보니까 산소 6개가 주변에 산소 6개만 있는 거야. 산소가 줄어들었지.
산소를 잃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됐다고 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하는 데냐면 탄소가 그렇잖아. 그렇지? 탄소가 뭐 됐다고? 환원됐다고. 그러면 환원된 건 누가? 옆에 애가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해. 옆에 애가 환원됐다. 그런데 참 뭔가 찝찝하다. H2O가 환원된 거.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포탄이 되면서 환원됐다 얘기하는데 뭔가 좀 약간 좀 찝찝해. 예? CO2가 억지로 지금 CO2 6개가 산소 12개 하고 있다가 12개 하고 있다가 폴다에 탄소 6개가 돼서 이렇게 H2O에서는 산소로 됐는데 뭔가 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 산화하는 딱 떨어지게 이래서 산화하고 이래서 환원되는 거가 뭔가 좀 찝찝하다. 그럼 산화하는이 저로만 다 설명이 깔끔하게 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접근하겠지만, 산화원을 좀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한 방에. 있어요. 있어.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할게.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보는 거야. 얘네들은 거꾸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얘네들 거꾸로 얘기를 해서, 여기서 거꾸로 얘가 뭐 됐어? 얘가 하나 됐다고 해. 여기서 얘가 뭐 됐어? 얘가 화나 됐다고 해. 그걸 얻어서 하면 돼. 맞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의 연소 반응. 쓸 수 있을까? 메테인, CH4, O2, CO2, H2. 탄소, 뭐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 물 나오는 것은, 세포호흡이랑 똑같죠. 이산화탄소 물 나오는, 에너지를 얻는 거나,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여기 이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하나 됐다. 그럼 얘가 환원됐다. 수소를 얻어서, 수소를 잃어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기가 찝찝하지만 산화는 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다. 탄소 4개의 술포가 10개짜리가 있어요. 이걸 뷰테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부탄가스 보통 얘기하면서 집에 쓰는 부탄가스 얘를 연소시켰다. 여기 개수가 얼마야 될까? x 더하기 4분의 y 4 더하기 4분의 y 4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4분의 26 4분의 26 2분의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맞춰본다고 하면 4개 이산화탄소에 5개의 물이 나온다. 여기까지 되죠? 8, 5니까 13이잖아. 여기 2분의 10. 산소 원자. 그래서 2에 산소 4개,
13에 O2에 2, 8에 CO2에 10에 H2O. 그래서 이렇게까지 맞아가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부탁 같으니까 이걸 한번 개수를 맞춰봐요. 네? 그래서 얘가 산화했고, 이게 환원되는 거다. 산소 환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산화 환원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찝찝함은 좀 남아있죠. 산화 환원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찝찝함이 약간 남아있어요. 만개 전체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 그다음에 철의 재련. 오늘 철의 재련을 이렇게도 한번 선생님 여기다 한번 이렇게 용광로를 선생님 한 용광로 속에 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철광석이 들어가요. Fe2O3 이게 철광석.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코크스라는 게 들어가요. 코크스가 탄소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숯덩어리가.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면 CaCO3를 또 갖다 놓죠. 이게 지금 용광로야. 그리고 여기에 뭘 해줘? 가열을 해줘. 가열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산소를 넣어. 용광로에 산소를 넣어. 산소를 넣어주면 뭐가 빠져나오냐면, 철이 나온다는 거야. 철이. 이렇게 넣고 가열하고 산소를 넣어주면 철이 빠져나온다. 이게 제일 하나예요, 지금. 철광석 F2호수를 넣었는데 철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슬래그라는 것이 나와. 플래그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뭐 이산화탄소, 뭐 질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산소라고 보면 공기를 넣는다. 일상적으로 공기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기를 있지, 산소를 넣었을 때 공기를 갖다 넣어줘요. 근데 충분히 넣어주면 안 돼요. 불충분하게 넣어서 일산탄소를 만들어줘요. 일산탄소를 만들어서 여기다 2분의 1 탄소를 충분히 넣어주지 않아. 일산탄소를 만들어줘요. 그래야 일산탄소가 여기서 Fe2O3 있잖아요. 여기에 일산탄소가 공급이 되는 거지. 이 용광로 속에서. 탄소를 충분하게 넣어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이산화탄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철이 나오고 여기서 산물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철이 제로까지 완성이 되는 듯 하지만 여기 얘가 지금 철광석이잖아요. 철광석 처음에 우리가 철광석을 보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속에 철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철을 빼내는 거거든요. 돌덩어리가 모래에서 SiO2가 들어있었던 거야. SiO2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거해야 돼. 그럼 CaO라고 하는 건데 CaCO3죠? CaCO3에 촬영해서 저희가 안 나오겠네요, 우리가. 촬영해서 CaO가 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CaO라고 하는 것은 SiO2 있죠. SiO2하고 CaO하고 결합해서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 슬래그가 CaSiO3예요. 얘는 그러니까 왜 넣어주느냐? 왜 넣어주느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넣어주는 거야.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생 아까 촬영되는 걸 모르고
한성대예요. 한영하고 있는. 우리끼리 없겠지 뭐. 아씨, 촬영. 근데 우리 대학은 다 어느 대학이나 여기 의미 있고 학문에 넓히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아까 선생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걸 오해 없기 바라요. 자, 우리가 끝났는데 그래서 촬영하고 있다는 항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내일 있잖아 슬슬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문제 들어가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 문제를 오늘 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문제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요거는 그냥 교과서 나오는 거는 100% 100점이에요. 하면 이제 목요일 날부터 진행돼 조금 이제 난이도 있을 거 여기서부터 처음 뒤에 갈수록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나갈 거니까 오늘 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금속 반응성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성하고 산하고 금속 하는 거. 전자들의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내일 빠지지 말고 꼭 나오도록 하세요. 어?